만약에 그게 보험이 돼서 적용이 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첩약은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보험 사기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율 리스크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산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선생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를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국가의 경제도 읽어주시고.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자영업 특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뤄볼 컨텐츠는 한의원입니다. 네. 조사를 하면서 알아본 거지만 한의원이 사실 병원은 개원만 해도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한의원은 개원을 하면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폐업률이 97%가 된다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없애서 그럴 거예요. 나이롱 환자. 네. 자, 교통사고가 당하면 한의원 입원하면 4주 이상 입원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없애잖아요. 못하게끔. 그래서 적정선이, 그죠? 너무 오래 과하게 입원하면은 보험 사기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 입원하는 날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환약이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한약으로 이제 첩약이라고 하죠. 첩약 쥐어 먹는 것도 부담스럽겠죠. 만약에 그게 보험이 돼서 적용이 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첩약은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보험 사기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율 리스크 때문에 한의원을 많이 그렇게 폐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태를 벌어지게 만든 걸로 제가 볼 때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모든 수입물에 대한 약간의 제한적인, 약간의 부정적인 역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증 환자나 아니면 위급 환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한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약간 위험 요소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약간 소외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하기 그렇죠. 그리고 중국산 약재에 대한 불신인 건가요? 그렇죠. 불신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도 자기네 음식 안 먹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류를 벗어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개인들, 이제 병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개인들은 한의원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예전 같으면 침 맞으면 낫는다, 이런 기조가 심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약간의 혼돈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병원 이용하는 것보다 그 첨단 기술을 좀 많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실비 부분이 적용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실비적인 부분이 이제 안 되다가 잠깐 또 허용이 됐다가 26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실비보험이 개편이 돼서 도수치료나 추가요법 등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율 향상 때문입니다. 손해율이 향상이 됐는데 한의원에서 하면은 날짜가 그 일반 의원이나 병원보다 날짜를 길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마음 치료까지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는 그 진단서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용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한의원보다는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의원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그 첩약은 비싸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머니 사정이 좀 가벼워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보다는 양약을 2,000원짜리 진통제 먹으면 되는데 한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전체적으로 한의원에 적용이 되지 않는 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 사실 한의사들은 그렇다고 어렵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남들이 좀 다른 일을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되시는 분들인데, 그쵸. 그분들은 좀 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97%가 폐업했다고 했는데요. 남북 공동체가 많이 선언이 되고, 만약에 그 약재를 북한에서 생산한 걸 들여온다고 하면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죠? 청정 지역이잖아요. 북한에서 가져오는 약재로 다인 약은 믿을 수 있다는 거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중국 게 아니고 북한이잖아요. 그죠? 고사리도 북한산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남북 공동체가 선언이 되고 나면은 그 부족한 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문화를 버리지 못한 그 북한의 이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죠.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 전통적인 의학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침이 뭐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고 하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의사가 완벽히 몰락을 하거나 한의학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26년부터 제가 정신적 문제가 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놀랬을 때 따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신적인 거 아닌가요? 조현병 치료나 우울증 치료를 한약으로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ADHD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 안정 부분을 한의사 협회에서 조금 더 그 구체화해서 뭔가 의료나 진료를 개발한다면 굉장히 호재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6년도에는 바이오가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뜸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한 방으로 살을 빼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 한약집은 불티나게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나 미용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 작아지는 침도 있고요. 뱃살 빼는 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고질병입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수익 모델을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산부인과가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미용 쪽으로 갔죠.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요. 이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 따라 의학 치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또 법으로 많이 깐깐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법적인 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올까요? 의료법 개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남북 공동체 선언을 하게 된다면 병원이 또 안 커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커져야죠. 더 많은 사람을 사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의료원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의료원이 커지면 한방병원도 커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살아나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증원이 어떻게 보면 통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 의원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특집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화 모델까지 전망을 한번 해봤고요. 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세명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